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겜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애플과 메타 같은 거인들이 판을 치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말 모든 것을 건 한 작은 기술 회사의 생존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VR 기술의 개척자에서 방위 산업의 전문가로 정말 극적인 변신을 하고 있는 기업, 코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내가 잘 읽어놓은 밭에 갑자기 애플과 메타 같은 공룡들이 쳐들어온다면 말이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코핀이 온몸으로 부딪힌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코핀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떤 생존 전략을 써내려 갔는지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코핀 이야기를 하려면요, 이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회사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기술, 바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우표만한 이 작은 화면에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초고해상도를 집어넣는 기술인데요. 우리가 아는 모든 AR, VR 기계에서 눈의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핀의 모든 희망과 위기는 바로 이 작은 거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코핀의 여정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 회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과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핀, 이 회사 생각보다 역사가 꽤 깁니다. 1984년에 설립됐으니까요. AI, VR 기술의 아주 초창기부터 시장을 이끌어온 선구자였죠. 특히 2010년대, 다들 기억하시죠? AI, VR이 곧 세상을 바꿀 거라면서 엄청난 기대감이 몰리던 그때, 코키는 바로 그 미래 기술의 심장부인 핵심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뭐랄까 슈퍼 유망주였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기술 시장의 장밋빛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걸요. 그 뜨거웠던 기대는 안타깝게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장의 냉혹한 현실이 코핀의 발목을 잡으면서 회사는 순식간에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게 됩니다. 코핀은 덮친 위기는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렇게 떠들썩했던 소비자 AR, VR 시장이 생각보다 열리질 않았어요. 둘째, 이게 결정타였는데 바로 애플과 메타, 즉 어마어마한 자본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거인들이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전한 겁니다. 이건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수준이 아니었죠. 다윗 앞에 골리앗 군단이 나타난 격이었습니다. 결국 코핀은 자신이 평생 일궈온 시장에서 속수무책으로 밀려나면서 회사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회사가 망하기 직전의 위기 앞에서 코핀은 정말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사업 방향을 180도 바꾸는 피벗에 나선 거죠. 이제 이 결정이 어떻게 코핀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표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코핀의 전략적 고민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왼쪽에 변동성 크고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 시장, 그리고 오른쪽에 안정적인 수요가 보장되는 방위산업 시장. 코핀은 과감하게 왼쪽을 포기하고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화려함 대신 안정성을, 불확실성 대신 확실함을 택한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그리고 코핀이 뛰어든 새로운 시장의 크기가 이 숫자를 보세요. 8,8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20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게 바로 2025년 미국의 국방 예산입니다. 코핀은 변덕스러운 소비자의 유행을 쫓는 대신 세계에서 가장 확실하고 돈 잘 쓰는 고객, 바로 미국 정부를 새로운 파트너로 삼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멋지게 방향을 틀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특히 돈 문제. 이 재무적으로는 여전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말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재무 상황을 한번 까볼게요. 빛과 그림자가 아주 명확합니다. 우선 빛부터 보면 새로운 시장에서 연간 3,5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7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2,030만 달러, 약 27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수익성 확보라는 아주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면을 다 봐야 합니다. 좋은 소식부터 먼저 볼까요? 정부 계약 덕분에 연구개발, R&D에서도 수익이 나고 있고 운영 비용도 15%나 줄였어요. 허리띠를 제대로 졸라매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림자도 짙습니다. 매출의 60% 이상이 방산 한 곳에만 쏠려 있고 더 심각한 건 현금입니다. 지금 가진 현금으로는 1년도 버티기 힘든데 매년 1,500만 달러, 우리 돈 200억 원씩 현금이 그냥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흑자 전환이 정말 절실한 상황이죠. 최근 코핀의 행보를 보면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어요. 8월에는 공급망 문제로 실적이 30% 넘게 급감하면서 시장에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주가의 당향이 악재였죠. 그런데 바로 다음 달인 9월,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5일에는 골치 아팠던 소송에서 배상금이 크게 줄면서 법적 리스크를 덜어냈고, 월말에는 핵심 파트너인 태온으로부터 400만 달러의 성금을 확보하면서 끈끈한 협력 관계를 과시했죠. 실적 쇼크라는 악재와 법적 승리, 파트너십 강화라는 호재가 한두 달 사이에 정신없이 몰아친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과연 코핀의 이 야심찬 컴백 스토리, 그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이 숫자 2.5가 코핀 투자의 성격을 아주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주가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베타 지수인데요. 2.5라는 건 시장 전체가 롤러코스터라면 코핀은 자이로 드롭이란 뜻입니다. 시장이 1% 오를 때 2.5% 급등하는 짜릿함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시장이 1% 내릴 땐 2.5% 폭락하는 공포를 맛보게 할 수도 있죠. 그야말로 고위험, 고수익, 강심장 투자자를 위한 주식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엄청난 리스크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 매력적인 스토리가 되기도 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코핀의 이야기를 전형적인 미국의 컴백 스토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인에게 밀려났던 언더독이 새로운 무대에서 화려하게 부활하는 드라마, 바로 그 짜릿한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월가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종합 의견은 보유, 홀드, 그러니까 일단 좀 더 지켜보자 이거죠. 좀 신중한 태도인데, 근데 재밌는 건 바로 이 목표 주가입니다. 당시 주가가 2달러가 채 안 됐는데 평균 목표 주가는 67%나 높은 3.33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겉으로는 신중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 전략만 성공하면 주가는 축에 뛸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코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 거인들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이 기술 시장에서 작은 기업이 좁고 깊은 틈새 시장을 파고드는 전략은 과연 최고의 생존법일까요? 아니면 서서히 잊혀지는 길이 될까요? 코핀이 앞으로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그들의 생존 드라마는 계속해서 지켜볼 가치가 충분해 보입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